한국 시간으로 6월 1일 우리나라의 BTS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논의사항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안 헤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아시아의 대표격인 BTS를 공식 초청한 것인데요. BTS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기자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평소 무거운 분위기로 유명한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다소 신기한 장면들이 연출되었는데요. BTS 멤버들이 한 명씩 인터뷰를 하자 다수의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그 모습을 담았던 것이죠. 일부 기자들은 이를 곧바로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브리핑룸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는데요. 49석의 지정석이 꽉 찬 데 이어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외신 기자들 100여 명이 좌석 주변에 선 채로 BTS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미국 기자들도 이런 풍경이 신기했는지 이렇게 붐비는 것은 처음 본다라며 브리핑 룸 전체를 360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날 브리핑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었는데 BTS 팬들이 대거 몰려버린 탓에 동시 접속자가 되기 전부터 17만 명, 발언 시작과 함께 30만 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의원도 이렇게 인기는 없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역대 접속자 기록을 깨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BTS에 대한 놀라움을 표출했다고 하죠. 이러한 BTS의 백악관 입성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수십 개 이상의 뉴스들이 올라오며 BTS의 백악관 입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는데요. 많은 일본의 네티즌들이 한국에서 하는 일본 헤이트는 어쩔 것이냐라며 매번 일본을 차별하는 한국이 차별 관련 주제로 백악관을 갔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소 뻔뻔한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지금부터 더 자세한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BTS에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지만 일개 가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단순하게 엄청난 일이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또 국고로 미국에 로비한 건가? 원폭 티셔츠 입고 대놓고 일본을 헤이트하는 주제에 나라를 등에 업고 미국과 헤이트 관련 이야기라니 정말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시아 헤이트는 중국이 원흉 아닌가? 아시아 헤이트가 금방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헤이트가 근절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듯이 자국의 반일 헤이트에 대해서도 언급해줬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반일 행위는 정말 인종차별이 아닌 걸까요? 이런 것 때문에 백인들에게 더 미움을 사게 될까봐 두렵다. 암이라고 불리는 일부의 시끄러운 팬들을 제외하고 현지의 대다수가 BTS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 증오에 기름을 붓지 않는 꼴일까 걱정이 된다. 마음대로 아시아의 대표를 자칭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해줬다는 거지? 적어도 우리 일본인들은 BTS에게 그런 권한을 공식적으로 준 적이 없다. 그들의 광신도들 이외의 일본인들은 이런 뉴스를 볼 때 코웃음 칠 수밖에 없어. 굉장하지만 설마 그들도 정치를?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큰 인기와 더불어 차별을 경험한 그들이기 때문에 선택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래를 짊어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겸손하고 당당한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이 일본인이 아닌 게 유감이지만 아시아 헤이트에 대한 주의 환기가 된다면 일본에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문제를 이런 곳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TS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자국의 연예인을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BTS는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는 한국의 자랑일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더 높게 취급하는군요. 일본은 그저 패전국. 같은 편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국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아직 일본만이 적국 조항 적용 대상,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언제든 점령할 수 있는 점령지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